네, 이제 내일부터 이틀 동안 미중 간의 무역 협상이 중국 상하이에서 진행이 되는데요. 전해드렸지만 기대감은 지금 그렇게 높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를 앞두고 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국에 대한 압박을 이어갔는데 여기에 이제 우리와도 관련이 돼 있는 부분이 있어서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세계무역기구에서 일부 국가들이 개발도상국 지위로 혜택을 더 받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한 건데요. 최인택 중앙일보 국제전문기자와 자세한 얘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좀 자세히 짚어볼 부분이 중국과 미국과의 갈등 속에서 우리도 영향을 받을 만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 말인데 WTO에서 개도국 우대 혜택을 받는 나라들이 있다. 더 이상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해야 된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럼 이제 이 부분부터 궁금한 게 우리가 어떤 혜택을 받아왔습니까? 예, WTO는 세계무역기구는 165개국 전 세계에서 이제 러시아, 카자흐스탄, 이란 등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가입한 나라인데요. 네. 이전에 이제 보다 많은 나라들이 가입해서 세계 무역 질서를 이제 통합하기 위해서 스스로 내가 개도국이다, 선진국이다를 선택할 수 있게 했습니다. 네, 스스로 그 나라가. 모든 분야는 아니고 이제 일부 분야를 이제 선택할 수가 있었는데요. 우리는 다른 분야는 괜찮은데 네. 농업 분야가 이제 굉장히 허약하다. 네. 특히 이제 우린 좁은 토지에다가 인력 제약적으로 하다 보니까 생산성이 떨어져서 대량으로 생산해서 들어오는 이제 미국산이나 호주산 이런 데 저항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지금까지 전체 관세를 조금씩 이제 낮은 속도로 줄이고 그리고 이제 이전에 우리가 봐서 알지만 마늘이라든지 양파 값이 떨어지면은 세이프 가드라 그래서 수입 관세를 높여서 수입을 줄여서 이제 우리 가격을 좀 유지하는 그런 정책이 있습니다. 네. 이런 거를 이제 이번에 못 하게 되는 거죠. 어허. 선진국이 되면은 네. 지금까지 누려왔던 이런 이제 보조금도 줄 수가 있었는데 보조금도 이제 보다 빠른 속도로 줄여야 되는 그런 처지가 됐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우리나라 농업에 이제 상당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그 타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럼 이런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이 관철이 될 가능성은 얼마나 있습니까? 세계 무역기구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절차가 있기 때문에 네. 무역기구를 통해서 이제 타결될 가능성은 좀 희박해 보이는데 문제는 네. 미국이 일방적으로 세계 무역기구와 상관없이 해당되는 국가에 대해서 이제 높은 관세를 매기고 어떤 이제 보복 수단을 마련하겠다고 지금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 경계해야 할 처지입니다. 왜냐하면은 미국이 얘기하고 있는 네 가지 기준이 네. 세계 무역에서 0.5% 이상을 차지하고 그리고 이제 G20 OECD 회원국이고 그리고 1인당 이제 GDP가 12,056달러 이상이면은 여기에 이제 개도국 지위를 인정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한국은 여기에 모두 다 해당하거든요. 모두 네. 해당하는 정도가 아니고 거기에서 상당히 상위권입니다. 미국이 지금 11개국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네. 보면 이제 한국, 터키, 멕시코 그리고 중국, 홍콩, 마카오, 싱가포르 같은 중화권 국가 그리고 이제 독특한 게 카타르, 쿠웨이트, 아랍에미리트 같은 중동 산유국입니다. 카타르는 세계에서 1인당 GDP가 제일 많은 10만 달러나 되는 나라거든요. 이런 나라가 개도국이 된 거는 있을 수 없다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하고 있는데 일견 타당성은 있습니다만은 그 나라 내부에서도 석유로 불을 쐈지만 일부 사람들은 대추야자 같은 아주 작은 품목을 재배해서 살고 있는 부족들이 있는데 이들에 대해서는 어떤 개도국 지위로서 보호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네. 했기 때문에 지금 WTO 차원에서는 굉장한 논쟁이 되겠습니다만은 트럼프 대통령은 어떻게든 안 된다는 입장이고 네. 힘으로 누르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급박한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WTO를 통해서가 아니서라도 미국 독자적으로 우리에게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된다는 얘기셨는데 사실 이 얘기가 나온 게 중국에 대한 압박의 일환으로 나온 얘기였잖아요. 지금 전 세계 시장이 또 이번 주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고위급 무역 협상이 내일부터 시작이 되기 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좀 기대감이 높지가 않은 것 같은 게 큰 틀보다는 그냥 작은 단계에서 그냥 주고받기 합의 정도가 나올 것이다 이런 전망을 하고 있어서요. 중국이 이전부터 이제 협상 전략도 그렇고 미국이 지금 상황에서 할 수밖에 없는 게 가능한 근데 가능한 거는 아주 작은 부분이고요. 그리고 큰 원칙에서는 지금 트럼프가 주장하는 것과
중국이 방어하는 것이 대립하고 있기 때문에 네. 큰 틀에서 합의를 이루어지기는 힘들 것 같고 작은 차원에서 대화를 축적하는 그런 효과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상당히 비관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런 무역 규제 조치들이 거의 지금 성 없는 전쟁같이 전 세계 곳곳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게 미국이 지금 중국과 갈등만 겪고 있는 게 아니라 유럽과도 또 갈등을 겪고 있어요. 이제 유럽에서는 미국의 거대 IT 기업들을 겨냥해서 이른바 그 디지털세를 매기겠다라고 하니까 또 트럼프 대통령은 가만히 있지 않잖아요. 또 자기들도 네. 나서겠다고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네. 이제 미국의 주요 산업 중에 하나가 디지털 기업인데요. 보면 이제 구글, 아마존 그리고 페이스북은 미국이 전 세계에서 이제 자랑하는 기업이고 엄청나게 이익을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공장이 있다든지 뭐 어떤 영업장이 있다든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이버상에서 이제 거래가 이루어지고 영업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이제 확장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세금을 매기기가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럽 각국에서는 이제 디지털세, 뭐 구글세 이런 이름으로 세금을 매기겠다고 시도했는데 프랑스에서 네. 관련 법률을 통과했습니다. 네네. 의회에서.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그러면은 내가 볼 때는 주변에서 가장 이제 자주 뭐 마주치는 프랑스 상품이 포도주니까 포도주에 높은 관세를 매기겠다고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생각도 바로 잘해요. 예, 그러게 말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이게 그 프랑스가 사실 그 수출하는 전체 품목에서 그 포도주는 사실 많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공산품이라든지 이런 게 많은 것이고 포도주는 농산품인데 게다가 농산품은 유럽연합 차원에서 굉장히 보호를 하고 있는 이제 그런 그 상품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갈등이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트럼프가 일단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으면은 서로 이제 다시 또 협상을 해야겠죠. 네. 지금 뭐 프랑스는 이제 디지털이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많은 돈을 가져가면서 세금 안 내는 걸 볼 수 없다는 거고 네네. 미국 차원에서는 우리의 주요 산업에 대해서 그렇게 나오면은 나도 이제 보복을 하겠다는 것이니까 지금 뭐 굉장히 그 네. 수위가 주목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요즘 뭐 각종 발언들을 보면 재선이 좀 생각이 안 날 수가 없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인택 중앙일보 국제전문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